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랜만에 엔비디아에 관련된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일단 이 글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가 게이밍 관련해서는 약간 좀 평준화가 됐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글의 전체적인 요지는 일단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를 보면요. 엔비디아의 2022년 1분기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탑 라인과 바텀 라인 에스티메이션이 굉장히 잘 나왔다, 비트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탑 라인은 뭐냐면 총 매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텀 라인은 이런 감가상각 다 빼고 순이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들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한 거를 다 비트했다,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게이밍 관련한 그런 전망은 약간 조금 이제 가이던스가 약간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놀랄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게이밍에 쓰이는 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가 사실 암호화폐 채굴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최근에 이 암호화폐 관련된 채굴의 열기가 식으면서 GPU의 이제 수요도 약간 좀 줄어들었죠. 아마 그런 쪽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좀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관련되는 그런 성장은 굉장히 아직도 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지금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비즈니스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멀티플이 PER일 거예요. 이게 지금 34.5배인데 과거 최고점에 거의 70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오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싼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만약에 이것보다 더 내려가는 이런 딥스, 그러니까 쭉 내려가는 거 있죠. 그런 게 있으면 이거는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리에서 대부분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보면 2022년도 1분기 보면 서머리를 보면 지금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었어요. 왜냐면 레비뉴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6%가 올랐어요. 그래서 8.3 빌리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드저스티드 EPS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8%가 오른 1.36불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치 모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아마 가이던스가 좀 약해가지고 그랬던 걸 거예요. 이 표를 좀 보면 일단 레비뉴가 보면 지금 여기 전부 다 빛이죠. 미스가 뭐가 났냐면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약간 그런 3D 그래픽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게 조금씩 미스가 났고, 나머지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는 모두 다 비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로스 마진, 어드저스티드 EPS는 모두 다 올라가서 비트를 했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2022년도 2분기 이제 전망을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월스트리트에서 내놓은 8.4 빌리언보다 약간 500밀리언 적은 8.1 빌리언을 이제 시장에 딱 내놓았죠. 근데 이 500밀리언이 작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러시아와 이제 중국인데, 일단은 러시아가 지금 전쟁 때문에 일단 게이밍 세일을 안 하죠. 게임을 안 팔고 그래픽카드 안 팔겠죠. 그 다음에 중국도 경제를 봉쇄를 했기 때문에 약간 수요가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오는 손실, 요거가 지금 500밀리언 달러다. 요거를 감안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보다 약간 조금 에스티메이션보다 좀 낮게 했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그 당시에 요거를 보고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해서 주가가 쭈쭈쭉 내려간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요 정도 500밀리언 달러 적게 나올 거다라고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2분기 실적을 예상을 그렇게 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2022년도에 게이밍을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엔비디아의 게이밍 비즈니스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순풍을 맞고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1년도에만 12.5 빌리언의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게임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암호화폐 채굴을 하면서 2019년에 400불이었던 그 그래픽 카드가 거의 800불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매출이 성큼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때는 굉장히 수요가 탄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되면서 GPU 가격이 굉장히 쭉 이제 지속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지금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제대로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쌓여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안 사니까 점점점 재고가 쌓여가요. 그러면서 수요가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 이 가격이 그래픽 카드 가격이 이 $800까지 했던 게 지금 $450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그래픽 카드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내려간 거를 그 이더리움이랑 딱 가격을 봤더니 이더리움 요 기간이랑 똑같은 기간에 이 수익이 67에서 46 밀리언 달러로 줄었다라고 이제 굉장히 요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 암호화폐와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게이밍 그래픽 카드에 관련된 뭐 앞으로 전망이 약간 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차이나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좀 제쳐놓고서라도 지금 약간 뭐랄까요? 수요에도 문제가 있고 공급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엔비디아 다음 분기에 그 2분기에 게이밍 그런 그 비즈니스에 약간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하건대 12%가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매출의 12%가 줄어든다고 하면 대략 이제 3.19 빌리언 달러가 매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2022년도 하반기에 RTX 40 시리즈를 이제 출시할 거라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죠. 그런데 이제 하지만 요게 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현재 지금 그런 사용자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RTX 30이 조금 더 저렴한데 요거에 지금 아마 이거를 아마 살 수도 있다. 굉장히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좀 약간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게이밍은 요렇다 치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어떠냐? 굉장히 remain robust하다. 굉장히 아직 건강하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게이밍에 대한 게이밍 사업에 관련된 그런 전망을 약간 좀 조심스럽게 보더라도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좀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월, 그러니까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3%가 오른 3.8 빌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이게 1분기겠네요. 그거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거의 세일 판매량이 거의 2배가 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낸 이 A100 GPU가 지금 뭐 인공지능에도 쓰이고 뭐 이렇게 계속 이런 A100이라는 GPU 카드를 지금 쓰는 곳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2022년도 하반기에 이제 생산할 H100 GPU도 나올 거다. 그리고 그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엔비디아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 센터 CPU 그레이스가 2023년도 상반기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제품이 계속 이제 쭉 나올 거예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런 GPU와 CPU가.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기술에 약간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H100이라는 이 GPU가 굉장히 강력한 이제 데이터 센터 GPU이다라고 아마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좀 탁월한 능력을 가진, 타고난 성능을 가진 GPU가 지금 H100인데 이게 지금 2022년 하반기에 곧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모든 그런 조그만 칩 안에다가 원 싱글 칩에다가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집어넣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2년 하반기, 그 다음에 2023년도 1분기에 이 엔비디아의 First Data Center CPU G-Grace가 나올 것이다. Grace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뭐라고 예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공급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레비뉴가 지금 거의 4빌리언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 레비뉴가 이렇게 4빌리언이 나오면 여태까지 엔비디아의 총 수입의 거의 절반이 이 지금 한 분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레비뉴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고 지금 월가에서는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서도 그렇게 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저자도 앞으로 1, 2년 동안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올 것이다. 기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게이밍 비즈니스와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 말고 또 말씀드릴 게 있죠.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센터와 게임이 거의 90%를 차지를 합니다. 엔비디아 수익에. 그런데 이 나머지 10이 뭐냐면 지금 이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약간 3D 그래픽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요게 이제 나머지 10%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간과할 수는 없다. 뭐랄까,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레비뉴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67%가 오른 622 밀리언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쓰는 고객 중에 한 명이 아마존의 그 웨어하우스 창고를 디자인하고 최적화하는데 지금 그 엔비디아의 그런 프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여긴 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이 10% 정도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이제 뭐 반도체 그런 뭐 칩 쇼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좀 약간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지금 이제 곧 출시될 드라이브 올인 SoC라는 이 그 자율주행용 칩이 이제 앞으로 이제 2022년도 1분기에 이미 지금 그 쉬핑을 시작을 했고 2분기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년 동안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거의 11빌리언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 엔비디아의 이런 자율주행 칩을 쓰는 고객이 벌써 40개가 넘는데, 여기는 뭐 자동차 회사, 로보택시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농기구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40개의 고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주가를 보는 생각은 어떠냐면, 2021년도 11월로 돌아갔을 때,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그러니까 PER이 77배였다. 어닝이랄까요? PER? 아무튼 77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50%가 거의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PER은 34.5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보다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납득이 가는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투자자들이 뭐 미래에 이렇게 좀 딥스가 보인다, 아니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보이면 이거를 이제 이때 엔비디아의 주식을 조금 더 사는 그런 약간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지금 PER이죠. PER이 지금 거의 76까지 갔다가 이게 과거 5월달 전에 26까지 한번 갔다가 이제 반등을 했고 거의 지금 34에 이제 와 있는데, 요 정도 아직까지 뭐 비싸다고 하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최고가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딥이라고 할 수 있죠. 떨어진 거. 여기서 약간 매수 기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자, 어쨌든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데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일단 돈이 없고 뭐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 저는 매수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만약에 평단이 높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를 다시금 바르게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푹 쉬세요. 안녕히 계십시오.